한 주를 시작을 하는 또 일요일인데 새로운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하면서 좋은 기업분들이 또 시장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일단 금요일 하루를 완전 그냥 불태운. 방산주. 그의 중심에는 현대 로템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사실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유럽이 계속 이제 군비 경쟁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뭐 자주포라든지 탱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살짝 윤곽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현대로템을 필두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산 이슈가 금요일 날 새벽에 사실 뉴스가 나왔어요. 단독 기사가 나와줬는데 내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 관련 기업분들 매매를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 예전에 과거에 이야기가 이루어졌었고 그 금액의 규모가 원래 19조 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추가로 금액이 더 플러스 알파 돼서 25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가 사실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혹시 지금의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흐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일단 뭐 MOU가 27일 날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MOU가 체결이 되는데 단순히 테마로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실적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27일이 MOU니까 27일이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인가요? 맞습니다. 네. 수요일인데 본계약 체결은 사실 9월 달입니다. 근데 이 폴란드가 방산을 우리 수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연 단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 건데 계약이 좀 딜레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게 맞고 1차적인 모멘텀이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분출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무겁죠. 원래 방산이. 특히나 이제 현대로템이 뭐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 하는 친구도 아니고 맞습니다. 2조가 넘어가는 친구가 금요일 날 거의 뭐 22%까지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래량도 사실 엄청나게 수반시키면서 시장 빠지는 것과 올라가는 거 상관없이 그냥 주인공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뭐 MOU 체결 전까지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MOU는 MOU일 뿐이다.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사실 열어놔야 되나. 지금 분위기상은 체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폴란드가 뭐 과거 또 전쟁하면은 또 폴란드가 중심이 됐었던 그런 큰 전쟁의 시작이었죠, 폴란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똥 튈 수 있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테마가 한번 바뀌어주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 코로나 바이오 쪽이 엄청 셌는데 뭐 셀트리온헬스케어, 뭐 알테오젠 아니면 뭐 HLB를 필두로 바이오 쪽이 엄청 셌어요. 휴마시스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다 좋았는데 저번 주에 슬슬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차적인 고점에 뭐 도달했다? 아니면 뭐 새로운 정부의 이런 좀 뭔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줬고 그에 따른 돈의 유입이 방산 쪽으로 가서 새로운 신규 테마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무거운 친구들이 뭐 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정도 있는데 일단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살짝은 좀 무게감이 좀 덜하죠. 뭐 방산 원래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맞아요. 과거에 현대로템과 이제 우리기술이 또 짝짝꿍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로템 움직이는 우리기술이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총이 3천억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이어서 우리기술 하면 또 사실 원전 관련주가 그렇죠. 좀 대표적이었죠, 사실. 근데 저번 주에 이어서 원전 관련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에너지 위기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왔고 저희가 저번 주에 사실 원전 핵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좀 파생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이슈가 저번 주죠. 평일에 맞습니다.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라는 종목이 한번 움직였었고 우진, 뭐 G2파워, 뭐 피코그램, 뭐 오르비텍, 삼영엠텍 이런 친구들은 뭐 워낙
최근에 유명했던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또 독일이 또 이제 겨울로 갈수록 또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과연 원전에서 끌어올 건지가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들의 시세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이죠. 7월 말에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K텍스노미 안에 원전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초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되니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본회의에서 체결이 되는 것은 9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모멘텀 시세 분출이 나와주고 난 뒤에는 차익 매물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너무나도 자주 나왔죠? 네. 자주 나오고 많이 나와줘가지고 진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분출에만 집중을 하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 뭔가 원전 관련주로 큰 시세를 먹으려고 하게 되면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약간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좀 하고 있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옐런 또 와가지고 또 슬슬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반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칩4 동맹 해가지고 대만,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이제 이 반도체 동맹 느낌의 빨리 이렇게 해라. 중국은 근데 너 거기 가면은 별로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라고 이제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에 많습니다. 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의 중국의 행동을 봤었을 때는 탈중국이 정답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미국은 생산하는 것에 일단은 그렇게 막 엄청난 욕심을 부리진 않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A부터 설계부터 생산까지 그냥 본인들이 다 완전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중국에다 붙어버리면 이 생산의 그 파일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칩4 동맹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는 누가 하고 뭐 장비는 누가 대고 뭐 생산은 어떻게 하고 뭐 대만 너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중국에 붙었을 때는 사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 미국에 붙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패권 전쟁에 연관된 부분이라서 요즘에 이제 이 패권 전쟁에서 좀 밀리고 있죠 미국이. 지금 사우디 가서도 공을 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뭐 트럼프가 24년도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더 높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번 주에 반도체 이슈는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3나노 반도체 출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나노 관련주는 뭐 3S 그리고 뭐 가온칩스, 라운테크 이런 친구들이 좀 반도체 관련주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보시면 반도체 지원법 처리 절차가 도입된다. 29일 날 미국에서 투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보조금, 뭐 세금 공제 이런 것들로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반도체 관련 섹터들에 조금 훈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계속 좀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MOU 이슈 방산이 수요일에 있고 금요일날 반도체 있으니까 방산하고 반도체에만 좀 집중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한 주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도 이슈가 계속 나와주긴 하는데 이게 손이 좀 안 가죠. 이제 일단 오늘 일요일 기준으로 한 3달 만에 일요일 확진자가 최고로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2년, 3년째 해먹고 있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파워풀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천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이게 결판이 났으면 그러니까 결정이 됐어요. 이게 원래 금요일 날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두창 비상사태를 하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표는 비상사태 반대쪽이 좀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겪다 보니까 선제 조치를 취하자라고 해가지고 뭐 두창 하면 또 진단키트도 같이 움직였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만 봐도 이런 모멘텀이 방산하고 원전 반도체 이쪽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거래 금액 단위 자체가 너무 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예 산업적인 측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친구들이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단순 테마보다는 확실히 돈이 들락날락하는 게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형은 내일 매매 뭐 할 거야?
전 미코를 일단 볼 것 같아요. 미코 바이오메드? 보고 있을 것 같긴 해. 미코 바이오메드를 보겠다. 큰 줄기는 원전 반도체. 여기에 이제 바이오들 살짝 조미료 치는 정도로 좀 큰 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테마 느낌을 몇 개만 보자면, 일단 미국의 30대 갑부가 빗썸 인수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뭐 가상화폐 쪽에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뭐 티사이언티픽 이런 친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일정이라든지 뭐 언제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죠. 폐배터리 관련한 테마로 뭐 MPC, 영화테크 이런 친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우 보시나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안 봅니다. 네. 우영우도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아니, 근데 이게 왜 재밌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요즘에 또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우영우 관련주는 뭐 A스토리라는 이제 제작사가 있고, 그리고 주인공인 박은빈 씨의 소속사 지분을 갖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정도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돌아온 이제 한산이 개봉을 하죠. 한산? 네, 이제 명량이 개봉한 지 한 9년이 됐는데 거기에 이은 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재밌겠네요. 대성창투 한 종목이 좀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조선의 검객. 네, 요즘에 저도 거의 뭐 임진왜란 다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서브 테마 몇 개만 또 빡짝 보면은 뭐 돼지열병 한 번 더 터졌다 일본에서. 전국에서 일본 내염. 또 이런 것도 이제 질병 테마로 이제 중앙 백신, 첼시스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움직였던, 이건 뭐 사실 연중 행사죠. 너무 근데 저거 보고 이제 겉절이 테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김장김치 담으면 김장김치가 이제 메인으로 먹고 겉절이도 있고 거기 이제 수육도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이 오는 주차에 이제 김장김치 테마는 반도체? 메인. 네, 그쵸. 이제 반도체 뽑고 겉절이 테마로는 뭐 너무 많아요, 겉절이. 겉절이는 요 정도 뽑고 이제 네. 수육 테마 좀 맛있는 테마는 뭘까? 바이오. 바이오? 네. 오. 바이오를 이게 지금 당장 바이오가 좀 변동성이 크긴 해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주말에 보니까 뭐 치매 관련해서 좀 악재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하는데, 바이오는 잘못 건드다시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그쵸. 주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대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은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주만 매매하자. 네. 뭐 휴마시스 아니면 뭐 뭐 아니면 아싸리 그냥 진짜 뭐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그룹주,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좀 어렵죠, 사실. 이번 주 테마가 정말 많네요. 네, 많습니다. 네. 참 이런 시점에가 참 그랬는데 항상 매매할 좀 그랬어요. 야, 이런 식으로 겉절이 테마 많고 메인 테마가 좀 부족하고 그럴 때 항상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현대로템이 저렇게 갈 줄 알기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다들 오는 주차에 매매는 좀 조심하시라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차피 메인 테마 뭐 방산, 반도체 뭐 이쪽에만 집중해도 충분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